여러분,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다는 것은 그 자체로 귀한 선물입니다. 우리는 종종 나이가 드는 것을 해가 저무는 풍경에 비유하곤 합니다. 하늘을 붉게 물들이며 장엄하게 하루를 마감하는 저녁 노을처럼 인생의 황혼기는 단순히 끝을 향해 가는 시간이 아니라 한 사람이 평생을 통해 쌓아 올린 삶의 모든 빛깔이 가장 찬란하게 어우러지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세월이 흐르며 우리는 수많은 경험과 추억을 쌓았고 그 안에서 책으로는 결코 배울 수 없는 단단한 지혜와 깊은 여유를 얻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조급함과 미숙함이 깎여나가고 세상의 소란 속에서도 자신의 중심을 지킬 줄 아는 평온함이 그 자리를 채우는 시기입니다. 특히 75세에서 85세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활기차고 당당하게 삶을 누리고 계신다면 그것은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도 귀하고 빛나는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깊은 땅 속에서 수억 년의 압력과 열을 견뎌낸 원석만이 비로소 영롱한 보석으로 태어나는 것처럼 한평생의 희로애락을 온몸으로 겪어낸 사람만이 풍길 수 있는 특별한 매력이 있습니다. 그 얼굴에 새겨진 주름 하나하나에는 인고의 세월이 담겨 있고 그 잔잔한 미소 속에는 수많은 파도를 넘어온 자의 평화가 깃들어 있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을 거친 원석이 더욱 깊고 맑은 빛을 내듯 오랜 인생을 멋지게 살아온 사람만이 풍기는 특별한 아우라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종종 잊고 살아갑니다. 세상은 여전히 젊음과 속도를 찬양하고 나이가 드는 것을 쇠퇴와 상실의 과정으로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 낡은 편견에서 벗어나 아주 새로운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은 단순히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법을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이미 잠재되어 있는 빛나는 가치를 발견하고 잘 늙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인지를 확인하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먼저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행복한 노후는 결코 저절로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름다운 정원이 저절로 가꾸어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정원사는 매일같이 잡초를 뽑고 물을 주고 햇볕을 조절하며 꽃과 나무를 정성껏 돌봅니다. 그러한 꾸준한 보살핌이 있을 때 비로소 정원은 사시사철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노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음이라는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피어나던 시기가 지나면 그때부터는 우리 스스로가 삶의 정원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행복한 노후라는 거대한 나무를 지혜롭게 가꾸는 방법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영상의 흐름을 미리 안내해 드리자면 우리는 크게 세 가지 주제를 차례로 살펴볼 것입니다. 첫째, 나무를 굳건히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뿌리, 즉 몸의 자립과 안정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하겠습니다. 둘째, 나무의 생명을 불어넣는 따스한 햇살, 바로 정신의 등불을 환하게 밝히는 법을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무의 기품을 완성하는 아름다운 모습, 즉 일상의 품격을 가꾸는 지혜를 배우겠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단 하나라도 자신에게 해당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스스로를 진심으로 자랑스러워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당신께서 당신의 인생을 얼마나 성실하고
지혜롭게 가꾸어 왔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젊은 시절처럼 남을 이기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충만하게 채우는 지혜와 여유입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첫 번째 여정, 우리 삶의 나무를 지탱하는 가장 근본적인 힘인 뿌리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거대한 나무가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 비로소 비바람에 흔들리지 않듯 우리의 행복한 노후 역시 몸의 자립과 삶의 안정이라는 두껍고 깊은 뿌리 위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은 그 보이지 않는 뿌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세 가지 지혜, 즉 걷는 힘과 생활의 리듬, 그리고 위기 대처 능력에 대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뿌리는 바로 내 두 다리로 온전히 서고 걷는 힘입니다. 어르신께서는 지금 지팡이나 보행기의 도움 없이 스스로 걸으실 수 있으신가요? 혹은 식사를 마치고 의자에서 일어설 때 손을 짚지 않고 조용히 몸을 일으켜 다음 걸음을 떼실 수 있으신가요? 이것은 단순히 걷는다는 행위를 넘어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다는 소중한 신호이자 건강이라는 가장 큰 선물을 누리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지팡이 없이 걷는다는 것은 첫째로 우리 몸의 기둥인 무릎과 관절이 여전히 튼튼하다는 뜻입니다. 오래된 고택의 대들보가 집 전체를 받치고 있듯이 우리 몸의 무릎은 체중을 고스란히 감당하며 모든 활동의 중심을 잡아줍니다. 이 기둥이 튼튼해야 우리는 계단을 편안하게 오르내릴 수 있고 장을 보러 시장에 갈 수 있으며 사랑하는 손주를 번쩍 안아줄 수도 있습니다. 둘째로 스스로 걷는다는 것은 우리 몸의 균형 감각과 근력이 잘 유지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울퉁불퉁한 보도블록이나 살짝 경사진 언덕길에서 넘어지지 않고 중심을 잡는 능력은 그 바탕에 하체와 코어 근육이 든든하게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내 몸을 내가 온전히 지휘하고 지켜내고 있다는 자립의 힘 그 자체입니다. 마지막으로 걷는 행위는 우리 뇌와 신체의 협응 능력이 원활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눈으로 길을 보고 뇌에서 판단해 몸이 반응하는 모든 과정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는 것은 마치 거대한 오케스트라의 연주처럼 뇌와 몸이 하나의 팀처럼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지요. 이처럼 걷는 힘은 우리 삶의 자유와 여유를 보장하는 근원적인 능력입니다. 이 소중한 보석을 오래도록 지키기 위해 오늘부터라도 매일 20분씩 가볍게 동네를 산책하는 작은 훈련을 시작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행복한 노후를 지탱하는 두 번째 깊은 뿌리는 바로 규칙적인 생활 리듬입니다. 어르신께서는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잠자리에 드시고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고 계신가요?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부드럽게 스며들 때 우리 몸이 억지스러운 자명종 소리가 아닌 자연의 부름에 서서히 깨어나는 그 순간은 하루의 시작을 평화롭게 열어주는 소중한 의식입니다. 이처럼 규칙적인 생활 리듬은 단순한 습관을 넘어 우리 몸과 마음의 시계를 젊게 유지하는 비밀 열쇠와도 같습니다. 일정한 시간에 잠들고 일어나는 것은 첫째로 우리 몸의 회복력을 극대화합니다. 우리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동안 우리 몸은 낮 동안의 활동을 정리하며 부지런히 대청소를 시작합니다. 낡은 세포를 새 것으로 교체하고
손상된 근육과 조직을 회복시키며 뇌 속에 쌓인 불필요한 노폐물을 씻어냅니다. 만약 잠드는 시간이 매일 들쭉날쭉하다면 우리 몸은 언제 쉬어야 할지 몰라 혼란에 빠지고 이 중요한 회복 작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면 몸은 이제 편안히 쉴 시간이구나 하고 인식하여 안정적인 회복 모드에 들어갑니다. 둘째로 안정된 생활 리듬은 뇌 건강을 지켜줍니다. 우리의 기억력이나 집중력은 단순히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뇌가 얼마나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하느냐에 크게 좌우됩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식사하고 산책하고 휴식을 취하는 규칙적인 생활 패턴은 우리 뇌의 시계, 즉 생체 리듬을 안정시킵니다. 이 리듬이 무너지게 되면 깜빡깜빡하는 일이 잦아지고 별일 아닌 일에도 기분이 오르락내리락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규칙적인 생활은 우리의 심장과 혈압 건강에도 아주 좋습니다. 특히 아침에 갑자기 벌떡 일어나는 행동은 혈압을 순간적으로 요동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아침에는 눈을 뜬 뒤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잠시 누운 상태에서 팔과 다리를 가볍게 움직이며 밤새 굳어있던 몸을 깨우는 시간을 갖는 것이 현명합니다. 하루를 맞이하는 준비 운동처럼 말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 7시에 눈을 떴다면 그 자리에서 23분 정도 누워서 발목을 부드럽게 돌려주고 주먹을 천천히 쥐었다 펴는 동작을 반복해 보세요. 그런 다음 천천히 몸을 일으켜 하루를 시작하면 심장이 부드럽게 박동을 시작하고 혈압도 안정적으로 오르게 됩니다. 규칙적인 생활 리듬은 나무의 뿌리와 같습니다. 뿌리가 땅속 깊이 내려야 나무가 사계절의 비바람을 버텨낼 수 있듯 우리 몸의 생활 리듬이 안정되어야 몸과 마음이 오래도록 건강하게 버틸 수 있습니다. 삶의 뿌리를 단단하게 하는 마지막 세 번째 요소는 예기치 않은 위기 상황에서 나를 지켜내는 지혜로운 대처 능력입니다. 혹시 길을 걷다가 발이 걸려 넘어졌을 때 그 순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움직이며 필요할 때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나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능력입니다.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은 첫째로 나의 판단력과 자기 보호 능력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넘어졌을 때 아프다고 무리하게 벌떡 일어나려고 하기보다는 우선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주변을 살피며 안전한 곳으로 몸을 이동시키는 침착함이 2차 부상을 막아주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그 짧은 순간의 침착함이 골절과 같은 더 큰 부상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둘째로 간단한 응급처치 상식을 알고 있다는 것은 나의 건강 회복 속도를 몇 배나 높여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은 상처가 났을 때 흐르는 물에 상처를 씻고 소독약을 바르는 작은 습관, 혹은 가볍게 발목을 삐끗했을 때 냉찜질을 해주는 지혜는 병원에 가기 전까지 내 몸을 지키는 든든한 첫 번째 방패가 되어줍니다. 셋째로 나만의 비상 연락망을 잘 활용하는 것은 나를 사회적 안전망과 연결하는 생명줄입니다. 휴대전화에 자녀나 가까운 이웃, 그리고 119와 같은 긴급 연락처를 저장해 두고 필요할 때
바로 연락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한 두려움은 크게 줄어듭니다. 혹은 평소 이웃에게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서로 연락 좀 부탁드립니다라고 미리 말해두는 따뜻한 한마디가 결정적인 순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위기 대처 능력은 우리 집을 둘러싼 튼튼한 울타리와 같습니다. 울타리가 잘 쳐져 있으면 거센 폭풍우가 몰아쳐도 집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듯이 예기치 않은 상황에 대한 대처 방법을 미리 알고 준비해 둔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큰 상처 없이 회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욕실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두거나 외출 시 휴대폰을 항상 주머니에 넣고 비상연락 단축 번호를 설정해 두는 작은 준비를 시작해 보세요. 그 작은 준비 하나하나가 모여 어르신의 하루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시니어 유튜브 대본, 사용자 설정 잼, 생각하는 과정 표시, 물론입니다. 1장의 내용을 마무리하고 2장 정신의 등불에 대한 이야기를 상세하게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행복한 노후라는 거대한 나무를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뿌리, 즉 몸의 자립과 안정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내 두 다리로 굳건히 걷는 힘, 우리 몸의 시계를 젊게 유지하는 규칙적인 생활 리듬, 그리고 예기치 않은 위험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지혜로운 대처 능력. 이 세 가지 튼튼한 뿌리가 땅속 깊이 자리 잡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삶의 뿌리를 튼튼히 했다면 이제는 그 나무에 따스한 햇살을 비추어 잎을 틔우고 꽃을 피워낼 차례입니다. 그 햇살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꺼지지 않는 정신의 등불입니다. 이제부터 그 등불을 더욱 환하게 밝히는 두 번째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제2장 정신의 등불, 기억과 관계의 가치. 아무리 뿌리가 튼튼한 나무라 할지라도 햇볕을 받지 못하면 푸르게 자랄 수 없듯 우리의 몸이 건강하더라도 정신이 빛을 잃으면 삶의 생기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오늘은 그 정신의 등불을 밝히는 세 가지 방법, 즉 기억의 힘, 대화의 즐거움, 그리고 호기심과 긍정의 마음에 대해 깊이 있게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등불은 바로 나의 삶을 단단하게 엮어주는 기억의 힘입니다. 어르신께서는 지금 오늘 날짜가 몇 월 며칠인지 바로 말씀하실 수 있으신가요? 가까운 친구나 가족의 이름이 자연스럽게 떠오르시나요? 혹은 오늘 해야 할 약 먹는 시간이나 약속을 잊지 않고 챙기고 계신가요? 이처럼 사소해 보이는 작은 기억들이야말로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하나로 이어주며 우리 삶을 단단하게 묶어주는 보이지 않는 끈입니다. 일상 정보를 기억한다는 것은 첫째로 우리 뇌 속의 신경세포들이 여전히 활발히 소통하고 있다는 건강한 증거입니다. 뇌 속 신경세포들은 전선처럼 연결되어 정보가 오고 가는데 날짜를 떠올리고 이름을 기억하는 모든 과정이 그 전선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전선은 자주 쓸수록 탄탄해지고 쓰지 않으면 점점 약해집니다. 둘째로 또렷한 기억력은 자립생활의 핵심입니다. 약 먹는 것을 깜빡하지 않고 병원 진료 날짜나 친구와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은 혼자서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 힘이 유지될 때 우리는 가족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스스로 삶을 계획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기억력은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관계를 지켜줍니다. 오랜 친구의 생일을 기억해 축하 전화를 걸거나 손주가 했던 이야기를 기억해 다시 물어봐 줄 때 상대방은 자신이 소중히 여겨진다고 느낍니다. 이런 교류가 쌓이면 관계는 더 깊어지고 마음에도 따뜻한 온기가 채워집니다. 아침에 일어나 달력에 오늘 날짜를 동그라미 치거나 가족 사진을 보며 이름과 나이를 소리내어 말하는 작은 습관은 뇌를 부드럽게 깨우는 아침 스트레칭과 같습니다. 기억은 책 속의 글씨와 같아서 글씨가 선명해야 책을 즐겁게 읽을 수 있듯 기억이 또렷해야 하루하루가 생생하게 살아납니다. 정신의 등불을 밝히는 두 번째 요소는 바로 마음을 움직이는 대화의 즐거움입니다. 오늘 누군가와 즐겁게 대화를 나누셨나요? 마주 앉아 웃으며 이야기를 하고 상대방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거기에 맞춰 대답하는 순간은 뇌와 마음을 동시에 움직이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사람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는 것은 청력, 집중력, 인지 능력이 모두 잘 작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상대방의 목소리를 듣고 내용을 이해하며 거기에 맞는 말을 떠올리는 과정은 뇌의 여러 부위를 동시에 사용합니다. 이것은 여러 악기가 동시에 연주하는 합주와도 같지요. 또한 사람과의 대화는 정서적 교류를 가능하게 합니다. 누군가의 안부를 묻고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을 주고받는 순간 마음속에 온기가 올라옵니다. 이 온기는 외로움과 우울감을 막아주고 하루를 더 활기차게 살아가게 만듭니다. 특히 75세에서 85세의 대화는 사회적 연결망을 유지하는 열쇠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합니다. 이웃과의 짧은 인사, 친구와의 전화 통화, 시장 상인과 나누는 한마디는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끈이 됩니다. 끈이 많을수록 어려움이 닥쳤을 때 도와줄 손길도 많아집니다. 대화는 마치 봄날의 바람처럼 부드럽게 마음을 스치고 기분을 환하게 밝혀줍니다. 우리의 정신을 밝히는 마지막 등불은 바로 세상을 향한 호기심과 긍정적인 마음입니다. 요즘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다는 마음이 드시나요? 신문에서 처음 보는 단어를 찾아보거나 텔레비전에서 본 여행지를 검색해보는 그 순간, 그것은 나이를 거슬러 올라가는 젊음의 씨앗입니다. 세상에 대한 호기심과 긍정적인 마음은 몸과 마음의 면역력을 높이는 천연 보약이지요. 배우려는 자세는 뇌를 젊게 유지합니다.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궁금증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뇌 속 신경세포들이 활발하게 연결됩니다. 이것은 마치 오래된 시계에 기름을 칠해주듯 뇌의 부드러운 움직임을 유지시켜줍니다. 저건 어떻게 작동할까? 와 같은 질문과 상상은 창의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고 인생을 더 다채로운 색으로 물들입니다. 또한 감사와 웃음은 면역력과 행복감을 높입니다. 좋은 날씨에 오늘은 하늘이 참 예쁘다라고 말하거나 친구의 농담에 마음껏 웃는 순간 몸속에서 엔도르핀이 분비돼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이렇게 쌓인 긍정의 힘은 병을 예방하고 힘든 일을 견디는 체력을 길러줍니다. 손주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는 것도 뇌를 깨우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호기심은 끊임없이 솟아나 마음을 촉촉하게 적시는 샘물과 같고 긍정은
그 샘물에 비친 햇살처럼 삶을 반짝이게 합니다. 그 마음이야말로 평생을 건강하게 지켜주는 가장 귀한 보약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인생의 나무에 따스한 햇살을 비추는 정신의 등불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어제와 오늘을 이어주는 기억의 힘, 마음과 마음을 연결하는 대화의 즐거움, 그리고 삶을 끝까지 반짝이게 하는 호기심과 긍정의 마음. 이 세 가지 등불이 우리의 내면을 환하게 밝힐 때 우리는 비로소 나이와 상관없이 생기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튼튼한 몸이라는 뿌리 위에 맑은 정신이라는 햇살까지 더해졌으니 이제 우리 인생의 나무는 훌륭한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조화롭게 어우러지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하루하루를 채우는 일상의 품격입니다. 이제 그 품격을 완성하는 마지막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품격이란 비싸고 화려한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는 아주 작은 습관들 속에서 피어나는 향기와도 같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향기를 만들어내는 구체적인 삶의 기술, 즉, 나를 정성껏 돌보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기술은 바로 나의 몸과 마음을 살찌우는 부엌의 지혜입니다. 여러분은 요즘도 직접 요리를 하고 식사를 준비하시나요? 75세 이후의 나이에는 이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내고 칼로 야채를 썰고 냄비에 불을 올리는 그 과정 속에는 단순한 밥 준비 이상의 건강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부엌에서 나는 지글거리는 소리와 따뜻한 냄새는 몸과 마음을 동시에 살찌우는 영양제입니다. 직접 요리한다는 건 손 관절, 근육, 판단력, 기억력이 모두 건강하게 작동한다는 신호입니다. 채소를 씻는 손놀림, 양념을 맞추는 판단, 끓는 냄비를 보며 불 조절을 하는 집중력, 이 모든 과정이 몸과 뇌의 종합 협동 작업입니다. 마치 오케스트라가 악기를 맞춰 연주하듯 몸의 여러 부위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 움직입니다. 또한 집밥은 균형 잡힌 영양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직접 요리를 하면 채소, 단백질, 좋은 지방을 고르게 챙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엔 달걀과 채소, 점심엔 생선과 나물, 저녁엔 소량의 고기와 된장국처럼 말이지요. 과식이나 편식을 피하고 혈당, 혈압, 체중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나이가 들어도 요리를 한다는 것은 삶에 대한 애정과 자기 관리의 표현입니다. 혼자 사는 날에도 자신을 위해 밥상을 차린다는 건 나는 소중한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스스로에게 전하는 일입니다. 또한 가족이나 친구를 위해 만든 음식은 사랑과 배려를 담은 선물입니다. 맛있는 음식 한 접시가 사람 사이의 거리를 단숨에 좁혀주지요. 손주가 놀러 오는 날에는 여러 색의 채소를 넣은 비빔밥을 준비해 보세요. 이건 할머니가 내 건강을 생각해서 만든 거야. 라는 말과 함께 건네면 밥상 위에 사랑이 피어납니다. 부엌은 작은 병원이자 마음의 정원입니다. 오늘도 부엌에서 나는 따뜻한 소리를 들으며 건강과 행복을 함께 요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상의 품격을 완성하는 두 번째 기술은 단정한 몸가짐으로 나를 존중하는 자세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 거울 속에 자신을 보셨나요?
계절과 날씨에 맞게 옷을 입고 머리를 단정히 하고 얼굴을 깨끗이 씻는 그 순간은 단순한 준비가 아니라 하루를 빛나게 하는 의식입니다. 외모를 가꾸는 건 다른 사람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나는 나를 존중한다는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이지요. 옷차림과 외모 관리는 자기 존중의 시작입니다. 깔끔한 셔츠, 다림질이 잘 된 바지, 깨끗한 신발, 이런 사소한 디테일이 스스로를 대하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대하는 사람은 몸과 마음도 자연스럽게 건강한 방향으로 유지됩니다. 무엇보다 계절과 상황에 맞는 복장은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장치입니다. 겨울에 따뜻한 목도리와 모자를 쓰면 체온을 지킬 수 있고, 여름에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으면 더위로 인한 탈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단정한 외모는 사회적 이미지와 관계를 좋게 만듭니다. 깨끗하고 단정한 모습은 이웃이나 지인에게 호감과 신뢰를 줍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세수를 하며 거울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오늘도 멋지게 살아보자라고 말해보세요. 심지어 집에만 있는 날에도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는 건 하루의 기분을 크게 바꿔줍니다. 여러분, 외모는 정원의 꽃과 같습니다. 꽃이 활짝 피면 정원 전체가 환해지듯 단정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은 어르신의 하루와 주변 사람들의 마음까지 환하게 만듭니다. 오늘도 그 꽃을 정성껏 가꾸어 여러분 개개인의 향기를 세상에 퍼뜨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 향기는 나이와 상관없이 평생 여러분을 빛나게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 인생의 나무에 기품을 더하는 일상의 품격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스스로를 위해 정성껏 요리를 하는 부엌의 지혜와 단정한 몸가짐으로 나를 존중하는 자세. 이 두 가지 습관은 우리의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만들고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존엄을 지키게 하는 힘이 됩니다. 튼튼한 뿌리 위에 맑은 정신의 햇살이 내리쬐고 그 모든 것을 일상의 품격으로 가꾸어냈을 때 비로소 우리 인생의 나무는 그 자체로 하나의 완성된 예술작품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긴 여정을 마무리하며 그 모든 지혜를 하나로 꿰어 우리 마음에 새기는 마지막 장을 펼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75세에서 85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보석처럼 빛나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의 비밀을 함께 탐색하는 긴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우리는 삶의 나무를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뿌리, 즉 몸의 자립과 안정에 대해 깊이 들여다보았고 나무에 생명을 불어넣는 따스한 햇살인 정신의 등불을 밝혔으며 마지막으로 나무의 기품을 완성하는 일상의 품격을 가꾸는 지혜를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모든 이야기의 구슬들을 하나의 실로 꿰어 완성된 보석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마음에 그려보고자 합니다. 만약 어르신께서 앞서 말씀드린 8가지 행동이 모두 가능하시다면 지금의 여러분은 정말로 귀하고 눈부시게 빛나는 보석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운이 좋아서 얻어진 결과가 결코 아닙니다. 이는 지난 수십 년의 세월 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실하게 몸과 마음을 잘 가꾸어 오신 노력의 결과이자 삶을 존중하는 태도가 빚어낸 위대한 훈장입니다. 이 8가지 특징을 모두 지니고 계신 분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꾸준함이라는 위대한 미덕입니다. 그분들은
하루아침에 대단한 결심을 하고 무리하게 자신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매일 아주 조금씩 하지만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좋은 습관을 지켜온 분들입니다. 운동을 하더라도 기록을 세우기 위해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빠지지 않고 식습관을 절제하면서도 맛을 즐기고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깁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8가지 좋은 습관들은 결코 따로따로 존재하는 외딴 섬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습관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힘차게 잘 걸을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그것은 규칙적인 생활 속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얻은 에너지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기억력이 또렷하게 유지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상에 대한 호기심으로 끊임없이 뇌를 자극하고 다른 사람과의 즐거운 대화와 같은 사회적 교류 속에서 뇌가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에 침착하게 대처하는 능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몸과 명확한 판단력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가능한 일입니다. 이는 마치 잘 자란 한 그루의 나무와도 같습니다. 튼튼한 줄기, 굵은 가지, 푸른 잎이 함께 자라듯 하나의 좋은 습관이 다른 좋은 습관을 살려줍니다. 매일 걷는 습관은 입맛을 돋우어 건강한 식사를 하게 만들고 건강한 식사는 맑은 정신을 유지하게 하여 다른 사람과 즐겁게 대화할 힘을 줍니다. 이 모든 것이 선순환을 이루며 우리의 삶 전체를 풍요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나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데 하며 아쉬워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결코 실망하거나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오늘 바로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실천입니다. 거창한 계획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깊게 숨쉬기, 하루 20분 걷기, 하루에 한 번 웃을 거리 찾기, 새로운 단어 하나 외우기, 가까운 사람에게 안부 묻기. 이처럼 아주 작고 사소해 보이는 행동 하나하나가 벽돌처럼 쌓여 어르신의 인생 후반을 더욱 단단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부터 식탁 옆에 작은 달력을 두고 하루를 마무리하며 오늘 내가 실천한 건강하고 좋은 일을 딱 한 가지만 적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은 계단을 오르내렸다. 손주와 통화했다. 새로운 반찬을 만들어 봤다. 이렇게 하루하루 적힌 기록들은 시간이 지나 어르신께서 스스로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 상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건강하게 살아가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귀한 보석입니다. 그 보석은 시간이 지나도 결코 빛을 잃지 않게 닫고 또 아끼며 지켜야 합니다. 앞으로 남은 모든 날 동안 매일 조금씩 자신을 돌보며 사랑과 웃음으로 주변을 따뜻하게 비추는 삶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어르신께서 뿜어내는 그 온화하고 깊은 빛은 어르신 자신뿐만 아니라 당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서도 영원히 반짝일 것입니다.